네,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는 소음파파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6.4% 하락했거든요. 절묘하게 전 저점에 딱 걸렸습니다. 제가 이 저점 라인을 설명드렸었거든요. 3중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4중 저점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매우 내일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일단 막힌 상태고 이 상태에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장이 흔들릴 때 현금 비중을 확보해 주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종목으로 주도주로 교체를 하셨어야 됐었고요. 주도주에 관한 이전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주도주 꼭 영상 한번 보시고 주도주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거는 애초에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운 바로는 그렇습니다. 주도주를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튼 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힘들어졌고 내일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 미국의 행방을 뭐 10만이 알겠죠. 그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전저점을 만약에 이제 이탈하면서 깨거나 전저점을 적어도 위협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섣불리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전저점을 깨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추세 하락의 차트거든요. 코스피나 이런 거는 프로그램 매매도 있고 해서 그런 차트를 잘 따라가는 편이니까 오늘 원래 영상 안 킬라 그랬는데 조회수에 제가 영상을 좀 너무 많이 올리면 조회수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줄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그걸 알고 알고리즘은 신이라던데 아무튼 근데 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얼른 영상을 켰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빠르게 가보면요.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6.49 코스닥 마이너스 5.56 안 좋은 흐름이었고요. 개인만 샀습니다. 무려 7조를 하고 이게 어디서 부동산에서 났나? 현금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어떻게 7조를 사요? 근데 이게 오늘만 하루 딱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단위 매수가 기본이에요. 뭐 5조 정도 산 거 가지고는 그냥 많이 샀구나 뭐 이런 느낌이고 이거 7조를 사버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지 체질이? 사람들이 다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숨었나? 아무튼 엄청난 매수세가 이제 있습니다. 요 밑에도 적었는데 개인 매수 자금이 원래 많은 거를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물량 떠받았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지. 너무 잘 받쳐주고 지속적이고 심리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고요. 거시지표를 좀 보면 WTI가 92.7, 원달러 환율 1493, 미국채 10년물이 4.39입니다. 이게 4.42까지 갔었거든요, 오늘 낮에. 그러니까 이게 4.5를 위협하면 분명히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전에 물러났던 그 금리의 수준이 4.5이기 때문에 그리고 4.5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움직이는 그런 채권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씀드렸고 만약에 내일 어떤 이상한 트럼프가 어디 타격했느네 막 전면전으로 이제 가네 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여러분들 주식 안타깝지만 주도주도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 시장이 충격받으면서 깨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낮게 보고요. 시장을 위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50, 횡보 50, 하락 0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하락 0으로 한 거 약간 후회 중. 5는 남겨놓을걸. 이거 너무 낮아 0은. 요약을 해드리면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최후 통첩을 한 거고요. 불확실성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환율, 금리, 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흐름에도 심리가 꺾였나? 요게 이제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반도체는 유가랑 별로 관계없어. 전쟁 나도 반도체는 잘 팔릴 수 있어. AI의 지금 거시적인 흐름을 지금 나무 아닌 숲을 봐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심리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주식은 특히 주가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용기가 엄청나게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강하다고 생각됨. 개인 매수 자금을 근거로 하나 말씀드렸고 차트상 건조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일 찍고 올라가면 4중 저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3중 저점보다 더 뚫기 힘든 흐름이 나오는 거고 물론 단순 반등이 아닌 뭔가 좋은 게 내일 이슈가 나오면서 차트도 그려줘야 되겠죠. 차트만 가지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차트만 가지고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거르셔야 됩니다. 저도 차트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맨 마지막 최근에 강했던 시장 흐름 대비 하락폭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요 한 작년 말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으면 그만큼 매도 하고 싶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터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흐름이라는 것은 저는 강력한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했던 시장 대비 강하게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제가 항상 이제 교체 매매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 계좌에 있으시다면 성구안에 박수를 쳐드리고 잘 하신 거고요.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라는 종목에 대해서 샅샅이 치고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매수하고 싶으실 텐데 분할 매수 접근 항상 장을 보시면서 장이 좋을 때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장이 무너지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거시경제 전략 사이클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진전기를 알기 전에 판을 좀 읽어냈는데 AI 하면 여러분들 엔비디아랑 챗 GPT 많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전력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보다 전기를 10배를 더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버 있고 AI 서버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얘가 10배입니다. 10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전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변압기가 부족해서 AI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단기에 끝날 게 아니고 에너지 패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지금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전력기기가 이제 수명이 다 했다 그래요. 이게 수명이 아마 4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40년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 커지고 있고 전력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교체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보안 문제로 좀 배제되고 유럽은 되게 비싸고 또 그쪽은 또 일처리가 좀 뭐 느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K 전력기기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K 전력기기가 패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실력이 좋은데 전선이랑 변압기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기업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거를 이제 말씀 보통 하실 텐데 이게 전기를 일단 만들면 멀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초고압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든 어디든 이제 갈 건데요. 그리고 이 전압을 또 낮춰서 가정이나 공장으로 변하려면 여기에 변압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 공장으로도 가고 그리고 가정으로도 가는데 여기서 변압기가 필요하다. 초고압 전기가 오니까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초고압 케이블과 변압기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바로 일진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둘 다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5년 실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5년에 매출이 2조가 나왔어요. 2조가.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시총이 지금 3조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영업이익의 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전선이 이게 케이블이 저마진 사업이었는데 지금 AI도 들어가고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니까 고마진 산업으로 바뀐 거고요. 그 초고압 변압기와 초고압 케이블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향 수주 잔고가 있는데요. 요게 27년 28년 물량까지 다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운이 아니라 지금 실력으로 일진전기가 증명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요. 제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서 진짜 이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내가 또 좋은 종목을 찾은 것인가. 뭐 이미 30배 올랐어요. 이미 30배 올랐는데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것도 엄청 큰 것도 그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시총이 작은 종목이니까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넘어가 보면 이제 얘가 홍성 제2 공장이라는 걸 이제 가동을 해요. 옛날부터 돈을 많이 투자해서 25년 말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해서 26년 초부터 그 효과가 100%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완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 능력이 기존보다 2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일단 다 팔린다는 전제하에 수요는 많으니까 다 팔리면 매출이 2배가 되는데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매출이 2배가 된다고 이익이 똑같이 2배가 되나요? 이익이 2배보다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더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를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한 그런 고정 비용은 돼 있는 상태에서 원재료값만 들어가니까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용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그래서 최근에 한 30배 올라왔으니까 밸류에이션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90배 정도,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5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일진전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 30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은 규모고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훨씬 대기업이죠. HD 현대부터잖아요. 근데 이제 일진전기의 성장률 같은 거 고려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1년에 2배씩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저평가의 괴리가 좀 있다. 저평가 아닌가? 이거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형이 갔으니까 아웃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만 보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구리 가격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아마 작년 7월이고요. 그래서 7월부터 해서 뭐 쭉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구리 차트를 안 보고 있었어서. 근데 어쨌든 보시면 요 라인이 지금 4.4고요. 요 라인이 6.4예요. 그러니까 4.4에서 6.4까지 간다는 건 막 50%씩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구리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리 수요 차트를 보면서 변압기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는 여러모로 이제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신경 써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데 아무튼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구리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뭐 공급을 그거에 또 맞추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요런 구리 가격 리스크 한 가지 있다는 거. 2차 전지 때도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피크아웃 우려가 있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어쨌든 계속 지어지고 일진전기가 실적을 내려면 이 최근방에 있는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해줘야 돼요. AI가 결국에 기업의 수익, 마진을 올려준다는 확신이 들고 그게 매출 실적으로 이익으로 찍히고 그게 찍히면서 다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일어나고 엔비디아 칩도 팔리고 변압기도 팔리고 케이블도 팔리고 이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거 아니겠느냐. 마이크론이 매출 총이익률인가? 아무튼 이익률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81%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피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론이 그때 되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얼마 전에 빠졌었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너무 잘 되지만 동시에 AI 소프트웨어가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사실은 어떤 분수령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결국에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조금씩 산다.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리고 플러스 장 체크하셔야 되고 장이 무너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도 없는 것입니다. 요걸 꼭 말씀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뒤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장 증설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손을 사실 벌렸다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였지만 주주 가치 희석 이게 참 주주 가치 희석된다는 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고도 나쁜 것인데 어쨌든 사실은 유상증자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공하고 나서 현금흐름이 많이 생기면 매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모르겠다. 주주 환원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리스크고 주가 위치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거지 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제가 이렇게 또 추천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영상 제 영상 아니셔도 다른 어떤 이런 영상이어도 좋다고 해서 덥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손해볼 가능성이 되게 높고 항상 분산 투자 여러 가지 섹터에 그 섹터가 근데 또 섹터끼리 너무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이제 좀 두주도 샀으면은 또 어디는 또 이제 바벨 전략으로 조금 이제 배당주 좀 바닥권이 든든한 주식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거 추천드렸죠. 오늘 같은 장에 메가스터디 교육 굉장히 덜 빠졌죠. 오늘 1%인가 밖에 안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런 주식은 빠지지도 않는다. 네이버 같은 거는 오른 적도 없으면서 빠져. 그런 주식이 진짜 왕따 주식, 바보 주식이죠. 너무 나쁘게 얘기하나? 학고 채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결론을 내보자면 26년의 주인공 일진전기 여러 주식이 있겠지만 물론 이것도 장이 좋아야 주인공이지 장 빠지면은 다 없겠지만 충분히 저는 아웃퍼폼하는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식은 또 외로운 싸움입니다. 저희 같은 또 아빠들은 상당히 힘들고요. 힘들게 번 돈 순식간에 잃어버리면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지독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기업 공부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좋게 보는 종목 있으시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진심인 홈파파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세요.